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요. 산책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어떤 분께서 쪽지를 남겨주셨는데 한국에 사시고 계시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머님하고 다 같이 이민을 오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의료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부모님 의료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켰어요. 여러분,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정리해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엄마가 갖고 있는 보험은 카이저 보험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플래티늄 등급이어가지고 수술 입원이 다 되는 상위 클래스 보험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갑상선암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노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게 다 되는 상위권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주에 사느냐, 어떤 보험이냐, 그 똑같은 보험 내에서도 회사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어떤 등급을 쓰냐에 따라 이 보험 금액이 정말 개별이 천차가 만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낼 거야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엄마가 여기 이민을 오셨을 때, 영주권으로 오셨을 때 저희 남편은 그 당시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지원을 안 해줘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저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었을 때 의료보험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남편을 통한 경험으로요. 다른 비정규직은 의료보험을 주는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만 의료보험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항상 그랬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한국은 그 보험을 나라에서 이렇게 딱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플랜을 만들어서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를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학생이면 학교에서 이렇게 얻거나, 이렇게 두 가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 관한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남편이 그 당시 비정규직이었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게 오바마 케어거든요. 오바마 케어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일단 그게 옛날에는 강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걸 안 들면 그 벌금을 물어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오바마 케어를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남편이 혹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하고,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지만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가족은 1촌이에요. 나랑 내 자식 아니면 내 남편, 딱 이게 다예요.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아빠 아니면 내 동생을 커버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별개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정규직을 얻어도 보험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 는 안 돼요. 남동생, 여동생도 안 돼요. 형제들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500불씩 냈거든요. 저희 엄마만. 그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솔직히 미국 캘리포니아의 의료비 치고는 그 똑같은 프리미엄급인데 500불이다 그러면 엄청 싼 거예요. 한국 돈으로 달달이 한 55만 60만 낸다면 이건 미친 거지만, 여기서는 엄청 싼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등급이.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행복했어요. 그 당시는. 다시 말하면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내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의 분류가 따로라고. 요 미국 그 의료 쪽에 그 생각하는 가족의 분류는 나와 1촌만 가족이고 나머지는 남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가족 구성, 나, 남편, 아들 이렇게 3명은 따로 냈고, 우리 엄마만 따로 낸 게, 우리 엄마 노인 그 아까 말씀드린 카이저 플래티늄 등급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들었을 때 550불 정도 냈어요. 500불에서 550불을 냈고, 그거를 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한 3, 4개월 후에 제레미가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되면서 연봉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연봉이 좀 올랐어요. 사실 저는 그거 입 다물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550불이 되게 매력적인 금액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이게 금액, 그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협상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게 법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말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은요 이게 몇 배로 물어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대요. 미국 그 오바마 케어 그 직원 얘기에 의하면.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네들이 어떻게 걸릴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걔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텍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텍스 보고서를 그 오바마 케어 측에서 얘네들한테 받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제레미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들었는데, 달달이 얘가 월급이 이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 근데 어라? 얘는 봐라, 오바마 케어한테 신고 안 하고 계속 이 돈으로 받아먹고 있네. 그러면 그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신고를 자진 신고했어요. 정규직 되고 사인하는 순간 바로 가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전화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편이 이렇게 됐고 얼마를 받았다라고 자진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탁탁탁탁 컴퓨터에 입력을 하더니, 네 그러면 한 달에 1,300불을 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까 550불 정도에서 1,300불로 확 꼈어요. 정말 억울하고 미치겠지만 그래도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은요 따로 오바마 케어를 들 수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직장이 있어야 돼요. 오바마 케어 들으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우리 엄마, 집에서 있는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수입이 없고 조금 모은 돈이 조금 있는 그런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남편처럼 아니면 저처럼 수입이 있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서포트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엄마 같은 케이스로. 그런데 한 가지 또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메디칼이라고 있어요. 메디칼이 뭐냐면 이제 극빈자 저소득층 지원인데,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영주권자인데, 아니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65세 이상이면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간병인 서비스를 저희가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병인이 엄청 비싸거든요, 여기. 그 간병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주권 땄다고 무조건 정부에서 이제 그 의료비를 지원을 많이 해줘버리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인들 영주권 주는 거를 꺼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저희 엄마는 이민 온 지 거의 2년째고 이제 3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를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바마 케어를 듣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희가 정규직이 됐어도 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는 1초넷만 해당하는 거, 2초는 3초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따로 사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게 오바마 케어고,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무슨 플랜에 가입하고 싶느냐와, 그리고 그 가입을 시켜주는 사람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금액이 고무줄이에요. 똑같은 카이저고 똑같은 프리미엄 등급이어도 금액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설계사가 따로 붙어요. 얼마나 금액이 천차만별인지. 그러면 저희는 지금 1,300불 정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직업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헷갈렸어요. 남편 이름으로 우리 엄마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제가 수입을 얻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또 금액이 달라질까? 모르잖아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냅두고 있다가 저가 또 불법을 저질렀다, 뭐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데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죠. 나 직업을 찾았는데 연봉이 이렇게 됐다. 이게 영향을 가냐? 당연히 영향을 간대요. 왜 영향을 가냐 했더니, 남편 이름으로 오바마 케어 들어갔어도 그 가족의 재산을 다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금 그런 관계로 우리 엄마 의료비가 지금 2,000불이 됐어요. 한 달에 2,000불. 제가 직업을 찾은 관계로 우리 엄마 의료비가 슉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진짜 괜히 말했나 씨발 이런 생각도 했는데, 텍스 보고를 하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텍스 보고 할 때 자꾸 그 오바마 케어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리제 받고 지금 계속 증명서 보내고 그거 난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나 또 신청을 제대로 안 했을까봐 이거 돈 더 뜯어 먹으려고 벌써 딴 지인들은 다 받는데 전만 못 받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털고 있어요. 털어봤자 털 건 없어요. 저는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지금 2,000불씩 나가요. 그러면 달달이 의료비가 아무 짓 안 해도 2,000불씩 나가요. 2,000불씩 나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뇌전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진 다음에 몸이 아프시니까 응급실로 가야죠. 응급실을 갔더니 의료비가 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다 다 커버가 된다고. 근데 응급실 커버는 안 되는 플랜이었는지 어쨌거나 2,500불을 내래요. 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쓰러지셔가지고 또 응급실을 갔어요. 또 2,500불을 내죠. 그러면 봐요. 달달이 2,000불씩 의료비를 내는데 응급실 갈 때마다 2,500불씩 그냥 내야 돼요. 입장료처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은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라고 있어요. 아웃 오브 포켓이 뭐냐면 그 일정 금액을 쓰면은 의료비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비보험 빼고 의료비 보험 되는 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몇 번 가고선 완전 다 털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공짜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엄마가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밀 검사를 했는데 뼈고 뭐 뇌출혈이고 전혀 문제 없대요. 근데 엄마가 노인이시고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았는지 무서워서 못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간병인을 쓰려고 알아봤더니 카이저 병원 내 간병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건 다 비보험이래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일단은 4시간을 미니멈으로 써야 돼. 간병인을 쓰려면 4시간을 미니멈을 쓰는데 그 4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이 얼마냐면 $50예요. 그러면 4시간을 쓰면 얼마예요? 하루 $200. 그거를 주 4일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치잖아요. 그러면 3,600불이 나와요. 간병인으로 3,600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루 4시간씩. 그것도 일주일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일밖에 안 나오는데 3,600불이에요. 물론 그 금액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냐면은 그 노인들 거동 못 하시는 분들 똥 치우고 거동 시켜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그 몸 닦아드리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저는 내는 입장이 있잖아요. 내는 입장에선 생각할 게 제가 그 돈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못 내요. 지금 아들 유치원비가 2,000불로 올랐어요. 그럼 우리 엄마 의료보험비 2,000불 내고요. 아들 저기 유치원비가 2,000불이죠 또. 그러면 4,000불. 거기다가 우리 엄마 간병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3,700불. 얼마예요? 전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엄마를 그러면 데려왔냐? 한국의 의료비가 그렇게 싼데. 그러면 저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폐암이 걸렸잖아요. 아시죠? 한국은 지금 공기가 안 좋은 거. 우리 엄마는 담배도 안 피시고 멀쩡하신데 그 딱 2년, 그러니까 그 한국의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던 그 첫째 년부터 둘째 년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폐암이 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거기다가 둘 수가 없었어요. 또 폐암이 걸릴까 봐.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빠도 오빠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저의 굳건한 이 다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오더라도 그것은 절대 암이 아닐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게 냅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것도 제가 시골 살면 모르는데 캘리포니아 그것도 실리콘밸리 살잖아요. 금액이 엄청날 거 알면서도 각오를 하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47년생이거든요. 이 정도 나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더라도 우리 엄마가 이민 온 지 5년 이후나 가능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병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간병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막막해요. 이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저한테 쪽지로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걸 전부 다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돼서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웃긴 게
최상의 서비스를 저는 우리 엄마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봐요. 날씨가 얼마나 이쁜지. 공기가 제로예요. 미세먼지. 가끔 산불이 나고 해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건조하잖아요. 불 나면 엄청나게 나요. 그때는 미세먼지 수치 막 200, 30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날씨가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의료 서비스도 제가 최상의 걸 드리고 있고, 음식도 제가 5대 영양소 맞춰서 딱딱딱 드리는데 우리 엄마는 더욱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노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은 70대면은 노인을 그냥 젊은이라고 쳐요. 다들 일하시는 나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점 이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마음의 병이에요. 홈식이라고 하죠. 한국에 있었을 때도 저희 엄마는 사실 친구가 없었어요. 워낙에 엄마가 뇌출혈 이후로 장애가 오셔가지고 누가 자기를 본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질질 끌고 다니니까 다리를 남이 보는 게 싫어가지고 어쨌거나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박혀서 생활을 하셨어요. 마트나 잠깐 가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에 엄마가 혼자서 계시는 게 저는 싫었고 암 환자고 이러니까 전 모시고 온 거거든요. 적어도 저도 일을 하러 다니긴 하지만 적어도 저녁엔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낯선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는. 친구도 원래 없었고 혼자 집에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친구는 똑같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 영어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는 없겠지만서도 적어도 사위랑 손자랑 딸내미를 저녁에 볼 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엄마가 홈식이 온 거예요. 그냥 한국이 그리운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이 너무 심하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뇌전증을 약을 미국에 와서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뇌전증 약 부작용이 뭐냐면 자살 충동하고 우울증이에요. 그거에다가 우울증까지 탁 겹쳐가지고 엄마가 의욕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시고 계속 응급실로 다니고 계속 갑상선 수술도 하고 또 뭐 척추 뭐가 나쁘다 해서 모두 시술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엄마 의료비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한국으로 보낼까 해도 엄마가 이제는 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나랑 떨어지는 게. 그래서 저도 지금 방법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하루하루를 의료비 때문에 진짜 미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암 환자잖아요. 저도요, 의료비 드는 게 MRI 하나 찍는데 150만 원이고, 최근에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한국에서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했어요. 제가 영유증 식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선생님이 저보고 술을 작작 먹으래요. 위가 이렇게 파였다고,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주신이라고.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탄산음료도 안 먹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의 할머니가 위암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위암 근접치까지 장화생 화핀가 그게 걸리셨고, 저도 위가 타고나게 안 좋아요. 부모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영유증 식도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큰맘 먹고 했거든요. 1,500불 나왔어요. 1,500불. 위내시경 하는데 보험이 된 금액이에요. 그게. 제가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만들 거예요. 미국은 그 위내시경 어떻게 하는지 제가 촬영을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조만간 또 만들어가지고 올릴게요. 어쨌거나 의료비가 미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안 아픈 사람들 있죠. 가끔 감기 걸린 사람들은 쪼실 거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애초에 플랜을 들을 때 저처럼 프리미엄급 안 들고 그냥 되게 제일 간단한 거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 건 한 달에 의료비가 75불 내면 돼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혼자서 미국에서 들었을 때 75불짜리 들었어요. 가족 없었을 때는. 그걸로 충분히 돼요. 얼마나 일반인은 응급실 갈 일이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뭐 교통사고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저처럼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데리고 온다, 이건 조금 디프런트 스토리예요. 왜냐, 지병, 나이 이런 거 있으면은요, 의료비로요 그냥 집이 무너져요. 그게 진짜 사실인 나라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흥정이 가능해요. 의료비가. 이게 후불제거든요. 의료비가.
내가 바로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인가 보름인가 안에 빌지가 와요. 나 돈 얼마큼 썼으니까 내라고. 근데 그 돈이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항의를 하고 아니면은 좀 사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고무줄처럼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한국은 그냥 딱 정찰제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돈이 비싸다고 500만 원 나는데 5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영어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붙잡고 사정하거나 아니면은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얘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뭐부터 배웠냐면요. 의료 영어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저기 병원에 갈 때는 통역 없이, 옛날엔 통역이 있었는데 지금 통역이 필요 없어요. 다 알아듣고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문법은 그지 같을지언정 그 인체 용어 뭐 키드니 아니면 팬크리우스 아니면 시저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아니면 스트로크 이런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뭔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발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남편 도움 없이 그런 걸 바로바로 제가 쌓아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 안 외로우셔야 돼요. 마음이 병들면 저희 엄마처럼 모든 최상의 좋은 조건을 드려도 몸이 병들더라고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젊은이들은 나가서 놀고 친구라도 만들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은 친구 사귀는 게 쉽지도 않고 특히 저희처럼 여기 백인 동네 아니면 인도 사람들 많은 동네 한국인이 없는 동네에 가버리면은요 부모님들이 더욱더 기댈 데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엄마처럼 아싸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도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낸 분이라면 저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마트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 떠드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게 좀 풀렸던 건데 여기 와가지고 감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주 경치 좋은 감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마트도 심지어 여기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차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을 모시고 오고 싶으시면 산호제나 LA 다운타운처럼 한인들 밀집 지역에 그리고선 그 마트나 그런 거를 노인들이 차가 없어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내 집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사신다면은 정말 강추. 그러면 아플 일이 없을 거예요. 친구분들하고 노느라고. 근데 저처럼 마트 가려면 차 타야 되고 주변에 이렇게 그냥 경치 좋은 공원밖에 없고 한국인은 거의 없고 아예 없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의료비도 의료비지만 부모님들이 홈식이 와버리면은 정말 우울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의료비가 더욱더 저는 비싸게 내고 있어요. 엄마 그거 케어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디서 부모님이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를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살아보는 건 또 달라요. 너무 무료하거든. 저는 그래서 한국 방송 TV도 티보라고 해서 달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국 TV처럼 딱 켜고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설정에 들어가서 뭐 뉴스를 누르고 몇 일자를 누르고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고 완전 컴퓨터 하듯이 그렇게 딱딱딱 들어가면서 눌러야 되니까 우리 엄마처럼 인지 능력이 낮은 노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TV 하나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못 보셔요. 크롬캐스트도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유튜브로 통해서 보는 건데 막 영상이 끊기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아무튼 화질이 나쁘거나 그래서 또 보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엄마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생각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려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다른 방향이란 뜻은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딱 빙의를 해서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해 봐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시 또 봐요.